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 대상 안전한 투약관리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교사 최소정입니다. 오늘 연수할 내용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 업무 수행, 그리고 일반 의약품 사용, 그리고 의약 외품 사용,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의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에 있는 일반 의약품의 취급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사들이 직접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뭐 약국이나 아니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말합니다. 이 약품들은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쬐게 되면 약품에 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약물을 먹기 전에 중복 복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 부작용 유무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약물에 의해서 예전에 부작용이 있었는지, 혹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때에는 병원 진료를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 투여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복통이 맹장염이나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장염이나 복막염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요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 필요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복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진통을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통을 억제시켜서 맹장염이나 복막염의 발견 가능성을 늦추게 됩니다. 따라서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진통제를 바로 투여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생 개인이 처방받은 약 또는 약사의 안내를 받은 약을 복용하기를 권유드리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교 약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작용들이 있는 약품들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2가지 정도의 약물을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종류입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뭐 감기로 인한 발열이나 동통, 또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 그러니까 삔대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치통이나 관절통, 류마티스양 동통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세 이상 소아 또 성인들은 한 번에 1개나 또는 2개 정도 복용할 수 있고요. 또 하루에 3번 내지 4번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4에서 6시간 정도는 간격을 띄고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과량 복용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량 복용하지 않도록 용량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불량의 경우에는 배아제나 또 다제스와 같은 약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아제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이나 뭐 식욕 감퇴, 과식, 체했거나 소화를 촉진시키거나 또 소화불량 때문에 위부에 팽만감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 번 투약할 때는 보통 1개 정도, 그리고 하루에 3개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까지 주시지는 말고 1개 정도로 복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해 내려온 공문에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에 일반 의약품의 취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직원 분들께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의약 외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으로는 이제 외상 치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그다음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증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 외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상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상처를 물과 비누로 세척한 뒤에 잘 말려주시고 소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베타딘 스프레이나 지급된 분무 소독제를 이제 뿌려주시고요. 잘 말린 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상처가 가벼울 경우에는 밴드를 생략하셔도 되지만 진물이 나거나 피가 계속 나는 경우는 밴드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통이나 타박상에서는 에어파스나 파스를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항염제나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무설탕 캔디나 홀스 캔디 정도는 복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내염이 있을 경우에는 양치를 잘 해주시고 오라메디 연고를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삐거나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타백스겔과 같은 파스를 도포해 주시고 압박 붕대를 이용해서 부종을 예방해 주시고 얼음이 있다면 냉찜질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조금 상승시킨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근만성 피부염이나 발진이 있을 때는 비판텐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한 연고제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거나 여러 가지 발진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피가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치과용 코튼볼이 코에 넣었을 때 지혈 효과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코튼볼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에 넣고 한 30분 정도는 빼지 않고 완전히 지혈된 걸 확인 뒤에 빼주시면 됩니다. 과다 활동으로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식염포도당 약품은 아닙니다. 식염포도당과 물을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친구의 경우에는 고혈당도 문제이지만 저혈당 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식 또는 지급된 스포츠 포도당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스포츠 포도당을 복용한 뒤에도 혈당 상승이 없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급된 의약 물품들은 버물리, 그 다음에 압박분대, 밴드, 꺼지형 드레싱 밴드, 면봉, 플라스타, 그 다음에 상처를 세척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멸균 거즈, 생리대, 인공 눈물 등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상들은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 부위가 오염되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이 있는 경우,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 이상을 보이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119로 연락을 해주시고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응급관리 흐름도를 잘 보시고 학생들이 응급 상황 시 그 순서를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품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선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 메신저를 주셔도 됩니다. 약품 관리에 관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